에이, 네, 대범이 형. 어이, 어이, 안녕. 2020년도 벌써 1월 9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만 어떻게 40하고도 보내셨어요? 9일이 지났어. 아, 어떻게 지내셨어요? 말했잖아, 만 40하고도 9일이 지났다고. 늙어가고 있는 거지. 아, 그 올해 또 뭐 20주년 되시지 않으셨어요? 점프볼 잡지가 20주년이 됐는데, 네. 잡지 만들느라 죽을 뻔했어. 어, 그래가지고, 연락도 자주 못하고, 좀 그런 게 있었네. 형은 기자, 이제 농구 전문 기자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러면? 되게 오래됐지, 고인물이지, 이제. 내가 돈 받고 시작한 게 99년 12월이니까, 진짜 옛날이지. 그럼 만으로도 21년 된 거네요. 그런 거지. 프로농구 처음 취재한 게 2000년 겨울이었으니까, 네, 지금이 딱 20번째 시즌. 네. 진짜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늙어 보이는데 사실은 되게 젊어. 너무 젊은 편이고. 아무튼 형의 그 네. 약간 전문성을 어필하기 위해서 여쭤봤고요. 그 요새 되게 핫한 드라마 있잖아요. 아, 그 사랑의 불시착. 아니 뭔 소리야? 그거 안 봐? 그거 진짜 재밌는데. 그 지난주에 스토브 리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재밌지. 나 그것도 다 챙겨보고 있는데 어, 맨날 공 던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공 차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 밖에서 일어나는 애들이니까 네. 이상하게 또 관심이 가더라고. 근데 형 잘 야구 모르고 농구 외길 인생 아니에요? 야구는 나의 주적이지 사실은. 사실 몇 명이 뛰는지도 몰라. 근데 전문 용어도 많이 안 나오고 나만 농구 취재, 다 야구 축구 뭐 병행하잖아. 네.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듣는 얘기도 많다 보니까 되게 이 감정이입도 되고 재밌더라고. 뭐 어떤 포인트가 제일 그랬어요? 일단은 야구단 프런트들도 결국엔 농구단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네. 뭐 주어진 예산 갖고 활동을 해야 되고 서로가 안 나면 스트레스 받고 니탄 내탓 하고 초반에 보면 코칭 스태프 뭐 불화설도 있고 그렇잖아. 네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게 또 사실 어느 종목이나 다 있는 거거든. 파벌도 있고 전체적으로 어느 종목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이 스토리그 작가가 되게 야구 팬이라고 들었었는데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아. 취재도 그렇고 준비도 그렇고. 나도 그 에밀리 파크 되게 좋아하거든. 커뮤니티요? 거기에 불펜 되게 좋아해. 네. 스토리그 얘기 꼭 나오더라고. 그 드라마 딱 끝나면은 그렇죠. 그런 것도 되게 공감할 수 있는 것도 많은 것 같고 되게 재밌는 거. 스토브 리그가 또 지금 막 에피소드가 연봉 협상 얘기 막 나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치. 극이어서 그런 건지 분위기가 엄청 살벌하게 좀 과장스럽게 몰고 가는 면이 없지 않잖아요. 그럼 그 농구 쪽 판은 어떤 것 같아요? 이런 연봉 협상들이. 농구도 똑같아. 농구는 이제 여름에 하니까 에어컨 리그라고 하는데 연봉은 항상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 있지. 네. 야구 같은 경우는 또 데이터가 정말 많이 준비될 수가 있는 종목인데 우리나라 농구는 2차 스탯 같은 게 좀 NBA에 대해서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약간 구단이 좀 주도하는 면이 있지. 또 게다가 KBL은 셀러리 캡이 25억 딱 정해진 금액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한정적으로 쪼갤 수밖에 없어. 또 시장도 작아가지고 그래서 어지간한 스타급 아니면은 구단이 좀 원하는 방향으로 갈 때가 많고 또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야구는 지난 시즌부터인가 올해부터인가 에이전트가 도입됐잖아. 네. 스토브 리그에서도 스카우트 팀장으로 나오던 사람이 이제 에이전트로 변신해서 긴장감 더해주는데 농구는 그렇게 선수들 대신해서 에이전트가 없다 보니까 쌀벌하긴 한데 그래도 구단이 좀 많이 앞서가는 그런 분위기지. 아무래도 연봉 협상이라는 게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선수 입장에서는. 나이 어린 애들은 구단에 으름장 놓고 막 그러면은 별 수가 없다고. 잘하는 선수들 정도 돼야지 좀 이제 뭐 연봉 조정 신청도 가고 그들이 하는데 결국 그것도 손들어주는 게 KBL이다 보니까 선수보다는 구단 편을 좀 많이 들어주는 편이고 선수들이 좀 정보 달라 그럴 때가 있는데 네. 좀 나는 웬만하면 주는 편이야. 그래서 선수들이 약자니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더라도 뭐 네가 데뷔한 다음에 관중이 좀 이만큼 올랐고 그 성적도 좋아졌다 뭐 그런 것들 좀 챙겨서 줄 때가 있는데 왜냐면 선수들이 자기 가치를 잘 모르니까 되게 안타까울 때가 많지. 연봉 협상 요정 역할을 좀 하셨네요. 에이전트 제도가 활성화돼가지고 선수들이 좀 자기 권리 찾을 수 있는 뭐 그런 대리인 좀 생겼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스토브 리그 에피소드 중에 외국인 선수 발굴하려고 가는 그런 상황들이 좀 나왔잖아요. KBL 쪽도 외국인 선수 찾는 게 경쟁이 어느 정도 심해요? 개빡세지. 장난 아니지. 그래. KBL은 그래. 플레이오프 탈락한 팀들 감독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네. 비행기표 알아보는 거야. 용병 찾아가려고. 그래도 외국 선수가 한 해 전력의 절반이다 보니까 무조건 외국 선수 찾으러 먼저 떠나. 근데 미국은 딱 야구는 딱 표본이 있잖아. 메이저리그. 네. KBL은 NBA 선수를 데리고 오기엔 규모가 너무 크니까 못 데리고 오고 이탈리아, 스페인, 중남미 막 돌아다녀. 여권의 도장이 장난 아니야. 스토브리그 보면 막 야구 선수 테스트 시켜보잖아. 네. 농구는 그렇게 못해. 이제 경기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식스맨들 보러 가거든. 근데 뭐 갔는데 식스맨이다 보니까 경기 안 나올 때도 있고 또 봤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럼 또 거기까지 가서 졸다가 오고 맛있는 거만 먹고 오고 뭐 그럴 때가 많아.
또 옛날에 신자는 제한이 있었잖아. 네. 2m. 옛날도 아니죠 뭐. 그때는 뭐 줄자 갖고 키 재봤는데 2m가 넘는다던가 네. 막 그래가지고 딱 마음에 드는 선수 데리고 오는 게 굉장히 힘들지. 그거는 사실 야구나 농구나 드라마 보면서 아마 다들 공감했을 거야. 아마. 서로 노리는 선수가 막 이렇게 중복되는 상황들도 막 발생하고 그래요. 그렇지. 자유계약 때는 그런 게 많았지. 뭐 트라이아웃 때는 드래프트를 뽑으니까 중복이 돼도 결국에 운빨에 따라 달라졌지만 자유계약 제도 때는 뭐 겹치는 선수도 있고 눈치 작전할 때도 있고 막 그랬지. 트라이아웃 도입되고 나서는 사전에 그냥 확인하러 가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뭐 기량 확인하고 성격이 어떤지. 근데 되게 신기한 건 그렇게 꼼꼼하게 알아보는데 결국 KBL에서 뛰는 용병들은 다 옛날에 봤던 사람들이야. 라크 막 빌레너터. 지금 스토브리그 끌고 가는 제일 중요한 캐릭터는 백승수 단장이잖아요. 근데 농구 쪽에서 이 단장의 권한은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사장님이지 사장님 완전히. KBL은 아직 선수 출신 단장이 없어. 농구는 아직까지는 기업에서 오는 분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지.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옛날에는 그 은퇴 직전에 오는 분들 코스였는데 그래도 지금 오시는 분들은 자기 의지 갖고 뭐 색깔을 좀 투영시키려는 분들이 좀 많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일즈 방식을 바꾼다든지 그런 선수 연봉 같은 것도 관여하시고 외국 선수 결제해주시고 돈 얼마까지 쓰라 뭐 그런 거 정도 관여하시는 분이 많은데 막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없고 또 언제 또 어디로 발령날지 모르니까 농구단 단장님은 사장님인데 유통기한이 있는 사장님들. 그나마 좀 요즘 다른 행보를 보이는 데가 SK인데 SK 이번 시즌 단장님이 오경식 단장이라고 계신데 이분은 티켓 세일즈 하다가 승진해서 올라온 케이스야. 네.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후배들한테 희망을 줬다고 자부심 갖고 계신 게 20년 동안 꾸준히 승진해가지고 위로 올라간 거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조금 이제 더 발전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농구를 주제로 이런 드라마가 나온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농구가 더 싸게 먹힐 것 같은데. 왜냐면 5명이잖아 농구는. 야구는 막 큰 필드도 필요한데 농구는 체육관에 마룻바닥만 있으면 되는데 농구도 했으면 좋겠다. 사실 근데 농구도 근데 경기를 제한하는 게 좀 한계가 있잖아. 농구는 사실 옛날 기술도 마지막 어렵고. 승부 같은 거 생각해보면 그때 진짜 너무 그치. 그랬잖아요. 기술 제한도 어렵고 눈높이도 높다 보니까 아마 경기를 수준 높게 포장하지 못할 거야. 네. 대신에 그런 밖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은 좀 재밌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나온 농구 드라마가 바스켓볼이라고 네. 일제시대 농구 이야기라서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기억난다. 성공 못했지. 그때 이야기가 산으로 갔어. 지금은 이제 장항준 감독님이라고 네. 배우 김무열 씨랑 같이 이제 농구 영화 하나 만드는 게 있거든. 그래요? 리바운드라고 옛날에 그 부산중앙고 주제로 이제 농구 영화를 만들고 있어. 5명이서 전국대 우승한 거. 제발 그거로 떴으면 좋겠다. 내가 옛날에 드라마 시나리오를 좀 썼거든. 되게 홍보를. 내가 이거 조현일 씨한테 얘기 들었다가 집어치우라 그래가지고. 지금 스토브리그도 연애로 빠지지 않는 게 웰메이드로 그치. 어떻게 보면 끝나는. 또 네. 그게 또 남성 팬들을 잡는 그 요소가 아닌가 싶어. 네, 네. 연애 감정 사실 이제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마음속에 있으신가요? 왜? 나는 항상 농구와 연애 중인데. 아무튼 스토브리그의 인기에 힘입어서 대범이 형한테 한번 여쭤봤고요. 우리 에어컨 리그 하나 만듭시다. 됐어요. 드라마는 쓰지 마세요. 다음에 또 슬램덩크 컨테스트 조만간 뭐 NBA 올스타전 열리고 올스타 NBA. 네. 아무 때나 드려도- 전화해. 아무 때나. 받으세요. 그래 네. 콜. 네, 전화 드릴게요. 수고했어. 안녕.